안녕하세요. 작은별 라디오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져온 사례는 남편의 바람인데요.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바람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더 독하게 이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여자고요. 남편은 40살이고 저희 둘 사이에는 딸 하나 있습니다. 지금껏 잘 지내다가 몇 달 전 남편과 이혼을 했고 그때 정말 충격이 컸거든요. 남편이 저 몰래 바람핀 여자가 28살이었습니다. 뭐든지 빨리 시작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아니 20대부터 다른 집 유부남에게 그러고 다닐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네요. 저희 부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이것저것 많이 해봤고 또 많이 망해봤어요. 시댁이 많이 여유로운 편이어서 남편 사업에 많이 지원해줬거든요. 이번 카페가 네 번째 사업입니다. 사업이 망하면 시어머니는 늘 제 탓을 하셨고요. 망하는 놈 따로 혼나는 놈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둘째를 낳으라고 엄청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세 번째 사업을 지원해주는 조건이 둘째를 낳으라고 할 정도니 말 다 했죠.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새로 하면서 아이를 가져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희 카페 위치가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어서 가게가 크진 않아도 나름 매출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손님도 꽤 있고 일이 바빠서 알바를 구하게 되었거든요. 저도 아이를 가지려 하던 시기라서 일손이 더 필요했고요. 카페라서 알바 모집한다고 올리기만 하면 지원자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때도 엄청 지원을 했더라고요. 남편이 뽑겠다고 했는데 계속 미루기만 해서 결국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눈에 딱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 알바생이 일을 하게 된 지 5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 오지 않길래 전화도 하고 문자도 했지만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2시간쯤 지나 알바생이 왔는데 엄청 놀랐습니다. 두 눈은 퉁퉁 부어서 누가 봐도 방금 전까지 울다가 온 모습이었고요. 오자마자 지각해서 죄송하다고 하고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더군요. 그 모습이 걱정이 돼서 오늘 쉬라고 했는데 괜찮다며 끝까지 가게에 있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다고 하길래 저도 그냥 더는 묻지 않았어요. 그러다 오후 3시쯤 돼서 제 남편이 가게에 왔는데 그 알바생은 제 남편을 보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니 밖으로 막 뛰어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러자 제 남편도 알바생을 쫓아 나갔고요. 저는 그때 두 사람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얼이 빠져버렸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때까지도 그게 불륜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불륜이 맞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와서 다짜고짜 미안하다고 하더니 일이 좀 꼬였다고 머뭇거리다가 알바생이 임신을 했는데 그게 자기 아이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꼬이긴 뭐가 꼬였다는 건지 일이 꼬인 게 아니라 몸을 꼬아대서 애가 생긴 건데 나랑은 5년 동안 그렇게 노력해도 임신이 힘들더만 얼마나 열과 성의를 다해서 꼬아댔으면 알바생이 가게에 온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둘 다 가만 안 둔다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고 남편과 그 상간녀는 거의 도망치다시피 가게를 나가서 그날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닿지 않았고요. 그러다 뜬금없이 저희 카페에 시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오자마자 아들 이야기, 상간녀 임신 이야기를 하며 제 신경을 긁기 시작하시더니 나중에는 저보고 저렇게 임신이 금방 된다는 게 참 신기하다면서 마치 그동안 임신을 못한 게 제 탓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아주 둘이서 쌍으로 정신이 나가버렸나 싶었습니다. 여자의 미친 남편과 임신에 미친 시모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임신을 했던 출산을 했던 둘이서 한 짓은 더러운 불륜짓이 맞다고 했습니다. 숨기는 왜 숨는지 남편은 그날 이후로 연락 두절이라고 나이가 이제 40인데 불륜 뒷수습을 엄마한테 맡기지 말고 본인이 싼 똥 본인이 치워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제발 전화 좀 받으라고 아드님에게 전해달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어머니도 곧바로 나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이혼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또 카페에 찾아오셨는데 이번엔 상간녀랑 손까지 잡고 두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짓을 할까봐 마치 보호자처럼 같이 있더군요. 계산대 가까이 오더니 저보고 이혼해도 괜찮다고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둘이 서로 얼굴 보고 어찌 살겠냐며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려면 제가 해야 하는 문제라고 잘라버렸고요. 일단 상간녀랑 둘이 이야기 좀 하겠다고 여기 가게에 CCTV도 있고 나도 위자료 깎일 짓은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나가셨고 상간녀랑 둘이 남았습니다. 상간녀는 또 제 앞에서 질질 짜면서 울기 시작하길래 나랑 있을 때는 힘들게 울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곧바로 그치더군요. 정말 여우도 저런 여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가 내 남편 아이가 맞냐고 어떻게 확신하고 그러는 거냐고 했어요. 우리 부부가 5년 넘게 임신이 되지 않아서 이것저것 테스트도 받아봐서 내가 남편 상황을 뻔히 다 아는데 아무리 밤마다 열심히 둘이 그랬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간녀가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하더니 저를 째려보며 자기는 20대라서 그런 거라고 어려서 임신이 잘 되는 거라고 자신있게 말하길래 그래서 제가 여자가 어리면 없던 씨앗도 만드냐고 했더니 좀 전까지 약한 척하며 울던 상간녀는 소리를 지르며 제 남편의 아이가 맞다고 화를 내더군요. 저보고 빨리 이혼이라 하라면서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일단 제 남편은 씨앗이 있긴 합니다. 아예 없진 않아요. 다만 그 양이 너무 적어서 문제였었고요. 정 힘들면 시험관 하기를 시도해볼 수는 있었지만 이미 자식이 하나 있는 마당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거기다가 알바생의 얼굴도 이쁘고 남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카페에서도 남자들이 와서 연락처도 물어보고 그러는 걸 몇 번 봤습니다. 근데 그런 젊은 남자들을 다 제쳐두고 제 남편과 그랬다는 게 이상해서 슬쩍 물어본 건데 저렇게까지 화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며칠 뒤 어떤 남자가 저희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오자마자 그 상간녀 알바생만 찾길래 뭔가 이상해서 그만뒀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누군데 우리 직원을 찾냐고 신고하겠다고 겁을 줬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자기가 그 직원의 남자친구라고 하면서 최근에 연락이 끊겨서 걱정돼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 다시 물어봤고 그 남자는 함께 찍은 사진부터 서로 나눈 메시지 내용들까지 저에게 모두 보여줬습니다. 남자친구가 맞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잠깐 앉아서 기다리라고 내가 연락해보겠다고 하고서는 커피도 공짜로 한 잔 줬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만난 기간이 어떻길래 연락이 끊겼냐고 이미 헤어진 사이 아니냐고 계속 의심하는 척을 하자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연애 이야기를 술술 풀더라고요. 서로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문자만 남기고 연락이 닿지 않아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알바하는 곳까지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의 이야기만 들어도 둘 사이가 보통이 아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그 남자에게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으니 연락처를 남기라고 했어요. 나중에 알바생이 돌아오면 제가 알려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그 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뒀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드디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거의 일주일 만에 얼굴을 보게 된 건데 딱 봐도 억지로 온 티가 났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시켜서 왔겠죠.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건성건성 사과하더니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싫다고 이혼은 절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다고 했어요. 이혼을 하던 말던 남편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내가 미쳤다고 바람핀 남편에게 재산 분할까지 해주면서 이혼을 하냐고 그냥 이대로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도 된다고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제정신이냐고 어떻게 같이 사냐고 하길래 누가 할 소리를 하냐고 내가 같이 살자고 하면 당신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 뒤로 남편은 계속 한숨만 쉬며 제 앞에서 얼씬거리더니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저희 가게에 시어머니랑 남편 그리고 상간녀까지 세트로 찾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저에게 이혼 이야기부터 꺼내더라고요. 위자료를 더 주겠다고도 하고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해서 가게 나누는 게 싫다고 했고요.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가게를 넘겨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옆에 있던 상간녀가 눈이 희번떡거리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아이랑 살 곳도 필요하니 집도 두고 나가라고 이야기했고 옆에 상간녀를 보니 눈이 뒤집히다 못해 흰저희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 불쌍해서 한번 양보해주는 척하면서 집은 됐고 그냥 양육권을 포기하고 친정 가서 지낼 테니 아이를 키워달라고 했습니다. 양육비는 준다고 했어요. 그러자 상간녀가 옆에서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미쳤냐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냥 이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했어요. 일주일 뒤 남편이 다시 가게로 찾아와서는 저에게 오피스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살던 집은 힘들고 거기서 지내라고 그게 정말 최선이라고 하길래 저는 일단 알겠다고 고민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원래 제 계획은 최대한 버틸 만큼 버티다가 상간녀가 출산을 하면 그 상간녀 남자친구에게 알려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진짜 남편의 아이일 수도 있어서 많이 고민되더라고요. 다음날 다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변호사 통해서 이혼을 진행했고요. 재산 분할도 받고 유자료도 받았는데
시어머니가 돈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결혼해서 지금껏 저에게 돈을 쓴 적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한 방에 몰아서 쓰셨네요. 저도 받기만 할 수 없어서 선물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에게 시어머니 연락처를 알려줬거든요. 이혼한 전 남편은 결국 그 여자랑 재혼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자 확인부터 하자고 난리를 치셨다네요. 근데 태아인 상태에서 친자 확인 검사는 불법이라 결국 아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나 봐요. 시어머니는 저희 가게에도 와서 난리를 치고 갔습니다.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다 알면서 이혼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친자든 아니든 불륜 때문에 이혼한 건데 뭐가 사기냐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신고하겠다고 했고요. 그 상간녀는 다가올 친자 확인 검사가 겁이 났는지 어느 날부터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마 그 남자랑 지내겠죠. 그 뒤로 남편이 찾아와서 다시 받아달라고 자기도 사기당한 거고 피해자라며 되지도 않는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당신 엄마랑 세트로 신고해버린다고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줬습니다. 저는 요즘 오피스텔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해서 속상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니의 임신 잔소리를 듣지 않게 돼서 너무 좋았네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합칠 일은 죽어도 없어요. 제가 준비한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날이 갈수록 상간녀들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뻔뻔해지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혼하지 말고 말라 죽게 만들었으면 좋을 텐데 평생 첩처럼 지내게 만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절대 다시 받아주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재산이 좀 많다고 했는데 그거 나중에 전 남편에게 갖다가 딸이 받아오면 됩니다. 지금은 아무 생각 마시고 본인 챙기면서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